여러분 안녕하세요, 삐맨입니다. 오늘은 코믹스 속 명검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원피스의 과거와 현재 모두 검객의 최강의 자리에 위치해 있는 쥬라클 미호크의 흑도 요루입니다. 참고로 이름은 원작에서 공개가 된 적은 없는데 일본어로 밤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원피스의 설정집에서나 이름을 찾을 수가 있는 검입니다. 키가 198cm인 미호크 정도의 길이를 갖고 있는데 검 자체의 모양은 십자가를 닮았습니다. 손잡이와 좌우의 가드 부분이 길이가 거의 같아서 현실에서 존재할 경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칼일 것 같지만 만화 속에서는 무시무시합니다. 원피스에서는 최초로 등장한 흑도이기도 하고 지금까지도 크기 면에서는 거인족들의 칼을 빼면 유일무이한데요. 칼들 중 1등급인 최상 명검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10년이 넘게 진행된 원피스에서 몇 차례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첫 등장 시에 클라크의 거대한 범선을 두 동강 내고 정상결전에서 아오키지의 거대 빙산을 참격으로 자르기도 했으며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정상결전 중에도 루피의 위치를 정확히 노리고 참격을 날리는 등 그 중량을 갖고도 깔끔하고 간결하게 대상을 자르는 요루나 그 무겁고 큰 칼을 들고 정확하게 휘두르는 미호크나 원피스 세계관에서는 둘 다 인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로치마루의 쿠사나기의 검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오로치마루가 자신의 몸 안에 품고 다니는 건 여러 개의 쿠사나기의 검들 중에 하나입니다. 작중에는 3대 호카게 사루토비와 싸울 때 첫 등장을 했는데 당시 한국 번역판에서는 초치검이라고 불렸으나 나중에는 다시 쿠사나기의 검으로 바뀌었습니다. 검 자체의 강도는 금강의 몸을 갖고 있는 3대 호카게의 소환수 엔마도 타격을 받을 정도였고 폭주했었던 이성을 잃은 나루토를 찔러서 멀리 날려버리거나 전설의 세 닌자 중 한 명인 츠나데의 가슴을 꿰뚫은 적도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건 오로치마루가 주인공이 아닌지라 3대 호카게가 이름까지 언급을 했으나 작중에는 이렇다 할 중요한 역할은 하지 못했고 그냥 오로치마루의 검으로만 인식이 남겨져 있습니다. 참고로 이타치가 스사노우를 사용할 때 나온 토치카의 영검 그리고 사스케가 치도리를 흘려보내 사용하는 검도 쿠사나기의 검으로 불립니다. 세 번째는 이누야샤의 칼인 철쇠아입니다. 요괴인 이누야샤의 아버지의 송곳니가 들어가 있는 검인데 평소에는 낡은 일본도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싸우려고 들면 요기를 되찾아서 거대한 검으로 변합니다. 실제 작중에는 사용하는 기술은 바람의 상처, 폭류파 등의 기술이 전부지만 상대방을 쓰러뜨리면 기능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칼만 휘둘러도 날카로운 금강이 날아가는 금강창파, 공간의 틈을 베어서 저승으로도 갈 수 있게 해주는 명도 잔월파 같은 기술들도 추후에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요기가 너무 강한 상대방을 베었을 때는 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칼의 본 목적대로 사용자를 지키기 위해 결계를 생성하기도 하며 요괴를 봉인하거나 상대방의 결계를 부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 철쇠아가 보관되는 칼집도 2000년 정도 된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 데다가 칼집 자체에도 결계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서 웬만한 요괴들은 이 칼집만 갖다 대도 결계를 뚫지 못합니다. 네 번째는 조로의 흑도입니다. 조로의 검은 이전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해놨으니까 지금 오른쪽 상단을 클릭하시고 보셔도 되고요. 일단 이 영상에서는 흑도 슈스이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조로는 이 칼을 스릴러 바크에서 전설의 검객 류마와 싸워서 얻게 되는데요. 쿠이나에게 받은 화도일 문자도 좋고 로그타운에서 받은 3대 귀철도 좋지만 조로가 1도류 기술을 쓸 때는 흑도만 쓴다는 걸로 봐서는 이미 이 칼이 보여줄 수 있는 파괴력이나 조로와의 케미는 셋 중에 가장 좋다고 판별이 난 것 같습니다. 또 워낙 즉각적이고 파괴적인 기술을 많이 사용하는 조로기 때문에 조로 스타일의 검술에 가장 맞는 칼이기도 하고요. 검 자체는 와노쿠니의 사무라이들 사이에서 전달되어 내려오던 국보급 검으로 역사가 긴 건 물론이고 그 강도가 공룡이 밟아도 전혀 티가 나지 않는다고 전해집니다. 파괴력은 미호크가 클라크의 범선을 두 동강 낸 것처럼 조로도 이 칼로 샤본디 제도에서 엉뚱한 해적들을 두 동강 낸 적도 있었고 강철보다 단단한 용의 피부도 꿰뚫을 수가 있으니까 가치와 기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실체가 있지만 동시에 실체가 없는 검인 키자루의 천총운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천총운이라는 이름의 모티브는 일본에서 전설로 내려오던 검인 아마노무 라쿠모라에서 왔다는 거고 그 아마노무 라쿠모라가 바로 쿠사나기의 검입니다.
고로 키자루도 쿠사나기의 검을 사용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특징은 좀 더 일반적인 검보다는 광자로 만든 라이트세이버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작 속에서는 명왕 레일리와 싸울 때 진지하게 싸움에 이하기 위해서 키자루가 생성한 칼인데, 레일리가 칼에 패기를 두르지 않고도 그냥 챙챙거리면서 싸우기 때문에 자연계 능력으로 생성된 실체가 있는 검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파괴력은 해적의 전설을 상대할 정도이기 때문에 기본은 된 것 같고, 무엇보다 좋은 건 부러질 일이 없다는 거고, 설사 부러져도 다시 빛을 모아서 만들면 됩니다. 참고로 키자루의 레이저가 상대방의 피부를 녹여서 꿰뚫을 수 있다는 걸로 봐서는 동물계나 자연계 능력자들이 이걸 한 방 맞으면 바로 잘릴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타치가 사용했던 실체가 없는 영검인 토치카의 검입니다. 이타치가 어떻게 이 검을 획득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오로치마루가 찾아다녔다는 걸로 봐서는 전설로만 내려오던 것 같고, 이름 그대로 실체가 없는 검이니까 특수한 능력자들, 즉 만화경 사륜안을 개안하고 스사노우를 사용해야지만 획득할 수 있는 검으로 확인됩니다. 작중에는 제츠가 토츠카의 검으로 상대방을 찌르면 그 상대는 취몽의 환술 세계에 영원히 봉인된다고 하는데, 검 자체의 봉인술이 깃든 무서운 칼입니다. 참고로 이타치는 이 칼을 스사노우의 3단계 때 보여주는데, 토츠카의 검과 함께 모든 공격을 튕겨내는 야타의 거울이라는 방패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물리적인 공격이 안 통하는 스사노우에 거기에 늘어나고 줄어들기도 하며 관통당하는 순간 상대방을 봉인까지 시켜버리는 사기 중에서도 대박 사기급 무기입니다. 일곱 번째는 드래곤볼 Z 속 소노방의 Z 스워드입니다. 일단 이 Z 스워드는 뚱뚱이에서 근육빵빵이가 된 마인부에게 지구가 멸망할 위협에 처하자 소노반이 수련을 받기 위해 간 개왕신계의 행성의 땅에 박혀 있었습니다. 소노반은 처음에는 이 칼을 뽑지 못했고, 같이 갔었던 개왕신이나 키비토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초사이언 상태에서 고생해서 뽑을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뽑고 나서도 계속 무겁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상당한 무게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무게는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참고로 손오공도 이 칼을 한번 들었었는데 40톤짜리를 가뿐하게 몸에 달고 훈련받던 손오공이 무겁다고 이야기할 정도면 최소 40톤 이상의 무게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 가지 기억해둬야 될 점은 개왕기는 지구 중력의 10배였기 때문에 만약 지구에서의 제트스워드의 무게가 40톤이었다면 개왕기에서는 400톤이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전설의 제트스워드를 마스터하면 강해진다고 해서 오바는 이걸 들고 열심히 수련을 하는데, 오공이 칼의 파괴력 테스트를 해보자고 던진 우주에서 가장 강한 금속인 딴딴철을 배기는커녕 칼이 두 동강이 납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 칼이 사용자를 강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부러진 칼에서 봉인 해제된 15대 이전 개왕신의 수련을 통해 강해지는 점이 밝혀지게 되기도 하고요. 고로 칼의 전설은 굴하지만 무게만큼은 그 어느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도 들기 힘들 만큼 무겁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 다음은 나루토 속 안개마을 닌자도 7인방의 검들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모모치 자부자가 사용했던 대도인 참수도입니다. 단순히 크다는 것 이외에 참수도의 가장 큰 특징은 칼이 부러지거나 상처를 입어도 칼이 베는 상대방의 피 안에 들어있는 철분을 흡수해서 스스로 복원된다는 건데요. 이 복원하는 속도도 베는 즉시 회복될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자부자가 사용하다가 무덤에 박혀있는 걸 스이게츠가 사용을 하고, 그리고 킬러비가 그걸 부러뜨리고 마지막 우치와 마다라와의 전투에서는 예토전생에서 살아난 자부자가 이용, 그리고 결국 자부자를 쓰러뜨린 카카시가 마지막 소유주로 남게 됩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대도인 사메하다입니다. 아카츠키의 꼬리 없는 미수로 불렸던 키사메가 사용하던 검으로 베는 기능이 아닌 깎아내는 기능이 있는 특이한 검입니다. 이 깎아내는 능력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용도도 있지만 상대방이 방출하는 차크라를 한 방에 흡수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흡수된 차크라는 사용자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가 있는데, 바꿔 말해 전투 중에 상대방은 점점 힘이 빠지게 할 수가 있다는 거고, 사메하다의 사용자는 그 동시에 체력이 더 좋아지고 상처까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작중에 키사메가 팔미인 킬러비와 싸울 때 꼬리 6개 분량의 차크라를 한 방에 흡수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차크라의 양도 엄청난 데다가 칼이 스스로 자아를 갖고 있어서 사용자를 인식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쌍검인 뇌도 키바입니다. 키바는 두 칼을 맞대었을 때 번개를 생성하는 기능도 있는 데다가 사스케와 같이 전기를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자들은 상대방을 한 방에 꿰뚫을 수 있는 날카로움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록 만화책에서는 위협적인 닌자 7인방의 검 정도로 이야기가 짧게 나왔지만 전투 한 개 한 개를 오래 진행시키는 애니에이션은 나루토를 비롯한 많은 닌자들을 가장 고생시킨 검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은 상황이나 차크라에 따라서 검의 형태가 변하는 히라메카레이입니다.
이 칼은 보루토에서 6대 미즈카게가 된 초주로가 사용을 하는데 공격 범위를 넓히거나 망치와 같은 형태로 변하거나 검의 형태가 자유자재로 변합니다. 또한 형태의 변형이 된 칼 하나하나가 꽤 큰 파괴력을 갖고 있는데 사스케의 스사노오를 한 방에 날려버리기도 했기 때문에 형태에 따라서는 타격하는 힘이 라이카게급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둔도인 카부토와리입니다. 카부토와리는 상대방의 방어구를 파괴하는 무기인데요. 도끼처럼 생긴 부분과 망치처럼 생긴 부분이 가죽줄로 연결되어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폭도인 시부키는 칼에 수많은 기폭찰들이 부착되어 있는 검인데요. 한번 휘두를 때마다 수십 장의 기폭찰들이 터지기 때문에 만화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신 일부도 남지 않을 정도의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도인 누이바리가 있는데요. 펜싱칼을 넘어서 거의 바늘로 생각될 정도로 얇고 긴 검으로 검 끝에는 실이 달려 있어서 여러 상대의 피부를 꿰뚫어 묶는데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정리해본 코믹스 속 전설의 검들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업로드였는데 일 좀 열심히 해라 라는 차원에서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댓글도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전 다음번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